안녕하세요. 성남투자클럽 골드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6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 그 내용 중에서요. 투기 지역과 조정 지역의 그 규제 내용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16의 대책 이후로 내용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투기 지역과 조정 지역의 차이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로 발표된 원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12월 16일에 발표된 건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주요 과제별 담당 부서. 이거는 이제 정부 담당 부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거를 얘기한 거니까요. 좀 넘어가고요. 네, 목차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에서요. 주택시장이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책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겠다 하는 게 두 번째로 나오고요. 세 번째는 구체적인 이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서 첫 번째 이제 대출을 이제 규제하겠다, 이제 이런 게 나오고요. 두 번째로 주택 보유 부담,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부담을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강화시키는, 높이는 그런 내용이 두 번째로 나오고요. 세 번째 이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여기서는 이제 청약 제도라든가 그런 이제 규제 내용 좀 나오고요. 그다음 공급 확대 측면이 네 번째로. 그래서 총 네 가지 방안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주택시장 동향 평가는요.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 지원. 이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 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안 된 지역에서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갭 투자를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이라든가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그런 갭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세 번째로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은 충분하다. 그래서 공급에 대해서는 별로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황 평가가 나오고요. 네, 이건 이제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에서 이제 유동성 풍부해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요. 지금 앞에 나온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책 대응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유혹해서 나온 분양가 상한제 확대하고요. 뭐 갭 투자, 그 다음에 세금 올리겠다, 이제 요약해서 한번 나와주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투기적 대출 수요, 이제 대출부터 일단 규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로 1번에서 투기지역, 이제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역, 같이 묶어서 이제 투기지역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투기지역에서 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요, 이제 가로 1번에서 쭉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쭉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조정지역에서는 변화가 없는 내용입니다. 조정지역에서는 기존의 그런 대출 규제 내용에 따라 그대로 이제 변화가 없이 되고요. 투기지역, 서울을 비롯한 투기지역에서 이렇게 대출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LTV 비율을 좀 더 낮추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행은 40%인데요. 현행은 40%인데 이후에는 20%로 낮추겠다. 이제 9억 원 초과에 대해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20%로 낮추고요. 근데 15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안 해주겠다. 이게 이제 요번에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생각하면요. 15억 원 초과의 주택을 내가 구입하는데 대출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이제
투기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조정 지역에서는요, 기존의 내용대로 그대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 지역에서는 전혀 15억 초과 아파트를 살 때 전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게 크게 바뀐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9억 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는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고요.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40%. 이 말은 뭐냐면 구간별로 나눠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14억 원의 주택을 매입했을 때 기존에는 이제 40% 대출을 해줬는데 이후에는 20%로 낮추겠다. 그런데 이제 14억 전체에 대해서 20%로 낮추는 건 아니고요. 9억 원까지는 40%를 계산하고요. 9억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을 때 9억 원까지는 40% 대출을 하니까 94, 36에서 3억 6천까지 되고요. 그리고 초과분 9억 원 초과분 14억에서 9억 빼서 5억 원에 대해서는 20%에서 5, 20 해서 1억 3억 6천하고 1억하고 4억 6천까지 해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기존에는 전체에 대해서 40%를 해줬는데 이후부터는 9억 원까지는 40% 그대로 유지하고 9억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로 제한을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투기 지역에서 그렇게 바뀌겠다는 내용입니다. 조정 지역에서는 그대로 기존의 담보 대출 비율대로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을 규제한다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같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투기 지역에서 더 강화시켰고요. 여기서 만약에 좀 더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또 조정 지역까지 확대를 하겠죠. 일단은 투기 지역에 좀 더 강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서는 0% 대출을 전혀 안 해준다. 이렇게 투기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조정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괜찮고요. 그 다음에 DSR 보시면 DSR은 이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해서 Debt Service Ratio. 그래서 이자와 전체 이자와 연간 소득 비교해서 요거를 이제 연간 소득을 좀 더 높아야지 된다.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조금 더 안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투기 지역, 이것도 투기 지역입니다. 투기 지역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 차주 단위로 DSR 규정. 이거는 요거를 조금만 설명을 하면요. A은행에서 대출한 사람들이 A, B, C 세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A, B, C 총 세 사람을 합쳐서 원리금 상환액과 연간소득 비율이 40%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A, B, C 세 사람이 대출을 했는데 A는 30%고 B는 40%고 C는 40%를 채웠어요. 자,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A가 30%고요. B가 40%, C가 40%. 그러면 이 은행 전체로 봤을 때 40%가 안 채워졌잖아요. 지금 A가 30%, 10%가 남았잖아요. 이 10% 남은 거를 B라든가 C라든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현행 상태대로면은. 그런데 이후에는 개인별로 이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A가 30% 됐다 하더라도 그 1번 은행에서 이 은행에서 40% 모자라는 그런 40% 안 되는 대출액을 했다 하더라도 BC로 넘겨가지고 BC가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막겠다. 요게 이번에 새로 추가된 개정 내용입니다. 근데 요것도 역시 투기지역에서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조정지역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건 강화죠.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건 강화. 그래서 계속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투자 목적으로 하는 그런 대출을 계속해서 없애겠다는 거죠. 실수요, 거주 목적으로 하는 대출은 계속해서 허용을 해주되 거주하지 않는 것, 실수요, 거주하지 않는 목적의 투자 목적의 대출은 없애겠다.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개선된 내용이요. 규제지역 내 1주택 세대는 2년 내, 원래 2년 내 처분하면은 1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1번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2번 주택을 두 번째 주택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죠. 1번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개선 내용이 뭐냐면 1주택 세대의 이제 주택 구입인데요.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2년 내 처분하는 게 아니고요. 1년 내 처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택의 전입신고를 1년 내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번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번 주택을 살 때 1번 주택을 2번 주택에 등기한 다음부터 2년 이내에 처분을 하면 대출을 해줬는데 이후에는 1년 이내에 처분을 하고요. 추가로 두 번째 주택에 1년 이내에 무조건 전입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크게 바뀐 내용이고요. 요게 또 이제 투기 지역에서 이제 그렇게 바뀌었고요. 조정 지역에서는 기존 내용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투기 지역에서는 1년 이내에 전입 처분해야 되고요. 조정 지역에서는 기존대로 2년 이내에 처분만 하면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조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조정 지역에서는. 자, 그리고 기존에 이제 무주택을 유지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주택을 샀는데 그게 이제 고가 주택이었단 말이죠. 9억 원 초과. 이럴 때 2년 내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는데 이제 바뀐 내용은 뭐냐면 이것도 1년 이내에 전입하고 처분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2년, 이후에는 1년 내. 그래서 투기 지역에서는요, 이제 앞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지금 현재 무주택자이다. 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새로 구입하는 주택이 시가입니다. 시가 이번에 바뀐 내용이 또 시가죠. 요 시가. 원래는 공시가격이었죠. 원래는 공시가격인데 시가 기준으로 9억 원이 넘으면 1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주택을 살 때 두 번째 주택을 등기한 이후로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에 1년 이내에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전입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투기 지역에서 크게 바뀐 내용이고 또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조정 지역에서는요 대출에서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주택 세대가 고가주택을 살 때 2년 이내에 전입하는 거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단지 공시가격이 아니라 이제 시가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거. 조정 지역에서는 고가주택 9억 원 초과의 주택을 구입할 때 2년 이내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시가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하나 바뀐 거고요. 투기 지역에서는 무조건 1년 이내에 처분하고 1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그래서 사업자 대출, 사업자, 주택, 임대업, 매매업, 이해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 취급 금지했는데 투기 지역뿐만 아니라 투기 과열 지역까지 확대했다. 이제 기존에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투기 과열 지역까지 확대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업 개인 사업자에서 RTA가 이것도 역시 대출 조금 더 비율을 낮췄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해서요. 전세 대출 보증도 좀 더 강화를 했다. 원래는 공적 보증을 안 해줬다. 이제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을 했는데 그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공적 보증을 제한해 줬는데 이후로는 공적 보증뿐만 아니라 사적 보증도 서울보증보험 이런 사적 보증보험도 못하게 이제 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신규 주택 구입함으로 인해서 2주택을 보유했다거나 또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게 된 결과가 발생했을 때 바로 전세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개선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만기 연장만 제한했는데 지금은 바로 대출을 회수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꿨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이게 조금 우리 방송 내용이 좀 길어집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요번에 대책 나온 게요.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대출까지 이렇게 한번 끊겠습니다. 끊고 다음에 이어서 2편으로 양도소득세, 이제 종합소득세 이런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